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LG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그랬고 뭐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와 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떨어지네 막 이런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주가에 압도가 돼버리는 형태입니다. 떨어지니까 더 안 좋게 봐서 그것만 조금 이겨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을 가지고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센터장님 또 책에서 예.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투자에 있어서 이게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하는 투자 패러다임을 좀 서술해 주셨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주식시장을 지배할 주제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랜 시간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맞는 것들로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ESG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너무 광범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서 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얘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공급망 재편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급망 재편 이렇게 했을 때는 코로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씩 바꾸는 거다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더 큰 주제는 뭐냐면 19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게 그 전 세계 경제가 미국에 의한 단일축이 돼버린 형태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면 특히 2023년도서부터 미국에 의한 경제 단일축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공급망 재편의 형태이거든요. 그게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니까 전 세계가 모두 다 달라들어 가지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형태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IRA 법을 내놓으니까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는 공동으로 미국의 IRA 법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IRA 법 해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멕시코로 공장을 옮겨 가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무튼 지금 혼란한 상태인 거죠. 지금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이 중국의 그 기술 분쟁을 가하면서 반도체가 늘 이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성을 쌓고 막 이런 형태로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번 지금에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미국에 3년 동안 동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거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에 무역 적자가 난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중국에서 많이 났고 반도체에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개 결합하면 중국의 반도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중국에 팔 수 있는 아주 초격차의 반도체 이거를 공급을 못하면서 생겼던 그 손실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보면 넓혀놓고 보면 중국의 초격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공급해주고 해야 되는 회사들이 팔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들은 대당 그 장비가 1,500억 이상이 되는 건데 그거를 10대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10개 공장이면 15조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공급을 못하고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들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미국한테 우리는 그러면 뭐 중국에다 아무튼 우리 그래서 공급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뭐냐? 저기는 다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그 미국의 단일축 이 부분들을 허물기 위한 이 시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 더 명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단일축에 대한 도전이고
그 다음에 또 단어를 바꾸게 되면 공급망이 재재편되고는 그런 형태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 이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세계 경제나 이런 데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변화하는 투자 패러다임으로 크게 키워드가 ESG와 예. 공급망 재편. 예, 예, 그 2024년에 많은 증권사들이 예, 탑픽으로 예. 그 반도체 음, 그리고 2차 전지 플랫폼 기업 이렇게 좀 예. 뽑더라고요. 예, 예, 이게 예. 많이 빠지고 2차 전지는 연말에서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2차 전지는 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2022년도 연말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거는 그 업황의 이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그 정도이지 뭐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이기는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회복이 되고 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막 2차 전지 주가들도 빠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테슬라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하나의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는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이 자리를 차지했던 건데 이제 진짜 호랑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를 공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플레이어들도 모두 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전지가 필요하고 이런 그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점점 더 외연이 넓어지고 더 커지는 형태가 되지 뭐 테슬라가 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겨?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일시적인 형태 이렇게 해서 후퇴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 이 부분들에서 네. 과연 중국과 관련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대중국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5%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17%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초격차가 아니고 뭐 10나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공급해주고 하는 데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초격차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공급을 못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게 전체적인 산업을 좌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그 바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묘연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있고 카카오 있고 그런데 플랫폼이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는데 그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봤던 것처럼 막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서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이러는 것들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그 선택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도 거기에서부터 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뭐 투자하고 하는 데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점 대비해서 70% 정도 빠졌잖아요. 네, 물론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블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최고점에서부터 따져서는 40%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되면 그 맨 바닥에서부터 따지면은 카카오가 배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의 상승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뭐 반등하고 이러는 거 충분히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정고점을 넘고 2배가 되고 막 이런 거는 예, 그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쉽지가 봐야 않다고 봐야 되죠.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플랫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이러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뭐 사상 최고치를 넘고 이러는 것들이 또 나온다. 당장에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올라오고 이러는 것들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올라오는 폭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면 더블이 될 수도 있고 적게 가면 50%가 될 수도 있는데 올해 주식시장에서 50% 올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다. 그거 얼마나 큰 그렇죠. 그 상승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동안에 그 하도 당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러면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거 뭐 투자할 종목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서부터 올라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중에 한번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이게 주가가 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50% 60% 상승했지?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상반기에 막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한 8, 9월 정도서부터 지금 상승을 해서 나스닥이 막 떨어지고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 주가가 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50% 상승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안 되나요? 반도체는 묘연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9만 얼마에서부터 떨어지고 네.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 상승을 해서 50%가 올라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아까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때 그 테슬라가 정말 모든 산업을 다 먹을 것처럼 우주도 먹고 로봇도 먹고 막 그랬지만 그게 주가적으로는 이제 현실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면 섹터로 좀 섹터 ETF 같은 걸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것도 뭐 좀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보입니다. 개별적인 종목은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랬을 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작년도 중반이었던가요? 우리나라 어떤 증권회사가 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우주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X. 투자했다 뭐 이렇게 예. 해서 났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여기도 이제 고생 좀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이제 고생 좀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테슬라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그 일론 머스크한테 하고 있는데 뭐 스페이스X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얼마나 더 많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진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ETF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의 플랫폼 그다음에 또 뭐 2차 전지 네. 이런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이미 주가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그렇고.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포트폴리오로 만약 이 세 종목을 나눠서 투자한다고 하면 2차 전지 플랫폼 반도체 정도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